그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뒤에 특강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거 맞춰가지고 끝낼게요. 저는 앞에 진련 선생님은 아마 이제 논술 그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전략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제 수업 시간이에요. 진령 선생님은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이고, 저는 일요일 오전이고요. 수업 시간이 좀 달라요. 저는 9시 15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7월부터는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수업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7, 8월부터는요,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이 너무 많아요. 그걸 7, 8월 안에 주요 대학들을 조금 학생들한테 풀어줘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풀려고 두 대학씩 풀어나가려고 수업 시간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120분 하고 해설 강의를 120분 해가지고 그래서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대학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7, 8월에 대학 좀 정리를 하려고. 그리고 대면 첨삭은 저 진령 선생님 반도 그렇고 제 반도 그렇고 다 토요일에 N수생들은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외부 고3 학생들하고 외부 N수생들은 저는 일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여기 재원생들은 토요일에 시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내용 몰라도 되는데,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첨삭 강사는 혹시 진령 선생님 소개했나요? 저희 학원에 첨삭 강사 선생님이 총 3분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분만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대학생 알바 아니에요. 네, 여기,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지금 현재 한정 선생님하고 최수비 선생님 들어오시는데요. 두 분 다 경력이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현재 다른 학원 논술 강사세요. 네, 그리고 한 분은 곧 변호사세요. 첨삭 선생님 중에서는 변호사분이 2분 계세요. 네, 지금 여기 강북에 들어오시는 분은 한 분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로스쿨 가거나 그런 리트 시험 봐야 되는데 리트 시험 보잖아요. 거기 논술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받으시면 되고, 첨삭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추가적인 질의응답 같은 것들은 다 직접 강사한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얘기고, 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인데요.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는 핵심 대학 기출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진령 선생님 반도 비슷할 겁니다. 네, 주요 대학 기출문제들을 학생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하는 대학들 중심으로 쭉쭉쭉 풀어나갈 거고, 9월, 10월 9편 끝나고 나면 바로 원서 접수 끝나면요, 저희한테 남은 주수가 한 7주 정도 돼요. 7주 정도 안에 자신이 지원한 대학별로 연습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원서 쓴 대학별로 연습을 하는데, 그때 연습을 하는 대학은 수능 전에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하고요, 수능 끝나고 그 주 주말에 보는 대학들 위주로만 연습을 합니다. 수능 끝나고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보는 대학 연습은 9시월에 안 해요. 그것까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대학은 수능 끝나고 다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끝나고 일주일 뒤에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자대학교, 세종대, 한국외고대학교, 덕성여대, 동덕여대, 세종대 이런 데는 다 수능 끝난 뒤로 돌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9, 10월에 자기가 지원한 대학별로 연습해야 되는 대학은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 연세대, 단국대, 성신여대, 홍익대 등등등. 올해는 그 고3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중앙대 창의형 전형이 하나 들어왔죠. 네. 중앙대 창의형, 여기 지금 고3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하면, 고3 학생만 지원 기회를 줬어요. 수능 전에. 중앙대 창의형 전형. 그래서 원래 기존에 중앙대가 봤던 그 수능 끝나고 일주일 뒤에 봤던 중앙대 그 문제를 일반형이라고 그러고, 수능 전에 이제 신설한 걸 창의형이라고 했는데, 저는 창의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의적으로 문제 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의논술에서 공개된 거 보니까 일반형의 문제 순서만 바꿔놨어요. 그럴 거면 왜 창의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잘 이해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 늘어났고, 그 대학 말고 이제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이 있어요. 수능 보고 나서 구조 토일에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숙명여대, 건국대 엄청 많아요. 그 대학까지가 9, 10월에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지원한 대학별로 선택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령생하고 저하고 시간표를 쭈루룩 깔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라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남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논술을 시작 안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6월부터 8월 말까지 핵심 대학별 기출문제 푸셔야 돼요.
자, 논술을 작년에 하나도 안 했고 아직까지 안 한 친구들은 지금 저희 학원 논술 프로그램이 기본 개념이 거의 다 끝났어요. 기본 개념이라는 거 논술에서 뭐 요약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등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확통 파트, 뭐 미적 파트, 뭐 함수 파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대학들이 그 기본 개념들을 막 섞어서 자기 스타일 문제로 변형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을 잘 알면 이제 대학별 풀세트 기출문제 풀기가 편한데 지금 그 기본 개념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월과 8월에 주요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기본 개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익혀나 기출문제 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 두세 달 과정 동안에 그걸 잘 익혀놓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9, 10월에 파이널만 논술을 들으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7점 모의고사 형태 중심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부분을 8월까지 그 부분을 잘 드러나야지 이게 조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넘겨서 요거는 제 반의 샘플로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모든 그 수업 날짜를 7월부터 6월 건 빼고요. 이거 저기 강의 계획서 나중에 다 나와요. 홈페이지도 공지되고. 그래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학별로 적어놨죠. 그래서 지금 한 주에 2개 대학식을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5일 맨 위에 경대 사회랑 서강대 인문을 다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자마자 9시부터 11시까지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경희대 사회 답안 작성해도 되고 서강대 인문 답안 작성해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답안 작성하지 않은 것들은 문제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바로 연달아서 2개 대학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나는 서강대 인문은 필요 없어요. 안 들을 거예요. 어차피 쓸 가능성도 없고요. 원래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업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유형들은 겹치기 때문에 하나 더 하는 게 문제풀이 양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담돼서 싫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사회 수업만 듣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인문 설명할 때 하기 전에 집에 가도 돼요. 제가 보내줄 겁니다. 듣기 싫은 친구들은. 근데 어쨌거나 2개 대학씩 하게끔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수업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월 30일까지 일정을 잡아놓은 거고요. 자, 넘어서 9월, 10월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지원 대학별로 선택 수업하는 겁니다. 각 대학별로요. 아주 쉬운 거는 2번, 보통은 4번 정도 수업을 깔아줘요. 그 자기가 지원한 대학을 연속적으로 4번 정도 훈련을 해야지 그 문제 패턴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번은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9, 10월이 되게 짧아요. 짧아서 보통 수능 전하고 수능 직후에 그 논술 중에서 학생들이 6논술을 쓰게 되면 수능 전하고 수능 직후 대학을 보통 3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4개를 지원했다 그러면 9, 10월에 들어야 되는 수업이 4개 대학이에요. 근데 한 대학당 4회 정도만 해봐도요. 4개면 4, 4, 16회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저희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7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7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빡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수업을 더 깔아주긴 하는데 9, 10월에 논술 수업을 또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수능 공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때문에 8월까지 주요 대학 기출문제를 좀 익혀놓고요. 9, 10월에는 예컨대 내가 4개 대학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능 공부에 큰 지장이 없다고 싶으면 자기가 지원한 대학 수업 다 들어도 돼요. 근데 그게 힘들다 싶으면 선택해가지고 한 2개, 3개 대학만 들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대학은 어떠냐? 자료 받아가셔야 돼요. 자료 받아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대학 유형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8월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 받아가봤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8월까지 대학별 기출 유형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9, 10월 프로그램입니다. 말이 너무 빠른 건 아니죠? 네, 마음이 급해서. 자, 제가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인문논술은요,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 전략이에요. 상향 지원 전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내신 성적으로 교과나 학종에 지원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대학보다 윗대학을 쓰는 게 인문논술입니다. 당연히 그러려고 논술하는 거고요. 다음에 자신의 6개월 모평 성적으로 정시 지원했을 때 쓸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데 지원하는 거예요.
비슷한 라인도 저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라인을 쓸 거면 차라리 수능 더 공부하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도 신경 써라. 이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 전략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유일하게 선지원 후 시험 전형이에요. 지금 현행 입시 제도 중에서 지원을 먼저 하고 시험을 나중에 보는 건 논술밖에 없어요. 예컨대 학종이나 교과도 내신 나온 상태에서 그 내신 보고 학종 교과 지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시험 보고 나중에 지원한 거고요. 정시도 마찬가지. 수능 보고 난 다음에 그 시험 성적 가지고 정시 지원하죠? 근데 논술은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에 대학 먼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고요. 나중에 수능 뒤에 보고 그 결과까지 확인해가지고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자, 보세요. 기본적 상향 지원 전략에다가 선지원 후시험이에요. 그러면 선지원 후시험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생들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관대해요. 6평 이 정도 나왔고 9평 이 정도 나와도 나에겐 아직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네. 이 정도면 충분히 수능 더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최저를 이제 과도하게 높입니다. 현재 최저가 안 되는데도. 그리고 논술도 내가 지금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논술을 모르는 거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해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높여요.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 논술 실력이 만약에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쉽게 오르지 않다는 거 경험할 거고 수능 최저도 생각보다 잘 못 맞춘다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의 특성 때문에 최저를 보세요. 수능 최저 미충족률이요 50에서 6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전형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원래 상향 지원 전략이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 자기 최저를 좀 더 자기한테 낙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렇죠? 심한 경우는 한 80에서 90%까지 뜹니다. 네. 몇몇 대학들이 있어요. 중앙대학교 전성기 때 한 8, 90% 뜹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초 경쟁률이 한 60대 1 가까이 나왔는데 실경쟁률 5대 1 뜨고 막 그랬었어요. 시험장 가면은 50명 앉아서 시험 봐야 되는 그 고사장에서 자기 포함해서 5명 앉아 있고 막 그래요. 다 날라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대가 최저가 높아요. 3.6으로. 좀 최저가 높은 대학들에서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보세요. 50대 1이라고 제가 숫자를 써놨어요. 이제 이것부터 퀴즈입니다. 이 50대 1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인문논술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2026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조금 낮게 떴어요. 평균 경쟁률이 43.36대 1 떴어요. 그죠? 주요 대학 볼까요? 국민대 경영학과가 1등 했어요. 아니, 물론 경희대 한의대가 1등입니다. 경희대 한의대 제가 뺀 건데, 경희대 한의대가 1등이고, 1등이 국민대 경영. 국민대 경영은 321대 1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에 약술논술로 처음 시행하면서 애들을 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엄청 지원했어요. 무슨 인해전술로 국민대 경영, 국민대 지원했고, 저희끼리, 담임선생님끼리 국민대 합격자 나올까? 저 정도 경쟁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국민대 약술도 까다롭거든요. 예, 국어 수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학생 잘 못 풀었습니다. 다른 대학 볼까요? 작년 연세대학교 49대 1, 고대 72대 1. 고대는 재작년보다 높게 떴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원서 쓸 때 조금 확인하셔야 되는데 원서 쓸 때 되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눈치 작전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경쟁률이 낮았는데 올해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작년에 경쟁률이 되게 높았는데 올해는 낮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학생들이 전국 수험생들 다 눈치 작전해서 그래요. 고려대가 그래요. 재작년에 다시 부활시키면서 원래 논술을 하다가 한 7년 정도 폐지했다가 재작년에 다시 부활했거든요. 근데 최저가 너무 높은 거예요. 4.8로. 4.8로 너무 높으니까 학생들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위축이 됐어요. 게다가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최저 못 맞추는 비율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고대 재작년입니다. 고려대학교 일본어과, 일문과가 실경쟁률이 7대 1이 떴어요. 7대 1이. 한 자릿수가 떠버린 거예요. 고대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엄청 났겠죠. 그때 연세대학교 평균 경쟁률이 한 70대 1 나왔는데 고대가 일문학과 7대 1 뜬 거예요. 이게 딱 알려지면서 작년에 많은 수험생이 고대 가자! 이러면서 막 미워요. 그래가지고 평균 경쟁률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원래 72대까지 재작년에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좀 더 제가 보기엔 낮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거 눈치 작전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요 데이터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A4 그 데이터에도 다 지금 제가 써놨어요. 이 경쟁률은. 자, 넘겨볼까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상당수는 허수지원자입니다. 허수지원자가 진짜 논술 준비 안 하고 막 시험 보러 와요. 그리고 파이널 잠깐 듣고 시험 보러 와요. 이러면은 붙을 가능성은요, 그리고 못 붙는 건 아니에요. 붙는 경우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희한하게 논술적 능력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냥 논술적 능력이 좀 좋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짧게 하고도 붙는 경우가 나오는데, 대다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수지원자가 최근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잔인한 얘기인데, 12. 자, 가르치는 학생 10명 중에 평균 2명 붙습니다. 원래 평균 경쟁률 따지면 50대 1이잖아요. 그럼 50명 중에 1명 붙는데 거기 허수지원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허수 빼고 생각하면 일단 논술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애들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평균 한 2명의 합격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데이터를 가만 보면 합격자 중 70% 이상은 6개월 이상 논술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논술을 한 친구들의 합격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해요. 논술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 하면 이거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 10명 중에 2명밖에 못 붙지만 불합격생 중에 또 50에서 60%는 최저 못 맞춰서 떨어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평균적으로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50에서 60%는 나온다고. 그럼 이제 복잡하니까 정리하면요. 6개월 이상 논술 수업을 좀 들었고 수능 최저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6개월 이상 논술 수업을 듣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대략 한 40% 정도의 합격자가 나와요. 요게 논술 합격의 평균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 그러면 합격이 되면 이게 상향 지원 전략이니까 당연히 높은 데를 붙을 수밖에 없어요. 6페이지 보시면 프린트물, 그게 합격자 데이터들을 제가 몇 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보셨죠? 거기 보시면 이름 가운데 뺐는데 실제 내신 성적하고요. 내신 성적하고 그 다음에 수능 등급 보시면, 그리고 실제 합격 대학은 논술 합격자예요. 그럼 그 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총구 볼까요? 김빵찬 일반고 학생이고요. 내신이 3등급 때 나왔거든요. 초반 때. 3등급 초반으로 학종을 쓰려고 하면요. 경기대학교 남학생이니까 이 정도 라인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수능 등급은 평균 2에서 3 정도 떴어요. 그럼 평균 2.5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 정시 성적,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정시 어디 지원 가는 거 아니면 국승세단 중위권학과 정도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논술로는 어디 붙었어요? 이 갭이 커지, 연세대 붙었잖아요. 이 갭이 커져요. 논술이 왜 그렇다? 상향지원 전략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친구도 있고요. 좀 작게 벌어지는 친구도 있는데, 입시 성공하려면 이 갭이 가장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 성공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운입니다. 얘 6논술 썼는데 다 떨어지고 연세대 하나 붙은 거예요. 얘 최저 다 맞췄어요. 성균관대, 서강대도 최저 다 맞췄는데 그거 다 전멸했어요. 그냥 하나 붙으면 하나. 그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자, 기준점 2.5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요건 좀 알아두면 편하신데요. 2.5가 뭐냐면 일반고 기준 내신 2.5가 나오잖아요.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고입니다. 특목고는 학종에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고로 내신 2.5 나오면은요, 요때 학종이나 교과 쓸 수 있는 평균 대학 라인이 국승세단 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6월 모평의 평균 등급이 2.5가 나와요. 자, 평균 등급 2.5가 나온다는 건 지금 여기처럼 국어가 2등급 나오고, 영어가 2등급 나오고, 수학 3등급 나오고, 탐구 한 2등급 나오고, 탐구 한 3등급 나오고, 이런 거 해보면 평균 한 2.5 정도 돼요. 이때 이 각 등급은 중위값 기준으로 제가 설정한 겁니다. 중위값이라는 건 1등급이 1%에서 4%죠? 그죠? 그 다음 2등급이 4%에서 11%죠? 그럼 중위값이라는 건 2등급이었을 때 7%에서 8% 사이 값이에요. 이 모든 등급이 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오케이? 그렇게 수능 모의고사 평균 2.5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시 썼을 때 국승세단 라인을 지원할 수 있어요. 요거 알면 편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요걸 기준점으로 삼으면 좀 편해져요.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지금 2.5라는 기준점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내신편.
이제 논술에서의 지원 전략이에요. 자, 논술은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안 들어가는 대학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내신이 내신 성적 5.5 이내로 들어오면 아무 데나 쓰세요.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이든 안 들어가는 대학이든 상관없이 쓰세요.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도 합격자 나옵니다. 물론 내신이 3, 4등급 대들보다는 확률은 좀 떨어져요. 당연히 그러겠죠. 내신 점수가 좀 깎이니까. 그러나 그게 엄청나게 결정적이진 않아요. 네, 논술 답안으로 뒤집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건 자기 내신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내신이 5.5에서 6.5 정도 사이가 뜨면은요, 기본적으로 내신이 안 들어가거나 내신 반영 비율이 10%인 대학 추천합니다. 내신이 안 들어가는 대학은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나와요. 네, 그 자료에 지금 최저 기준이 11페이지인가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펜을 안 갖고 왔네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연세대부터 쭈루루룩 내려서 건국대까지 딱 끊겠습니다. 건대까지 윗대학은 내신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건대 이하의 대학들도 내신이 안 들어가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오케이? 자, 이 등급대는 내신이 안 들어가거나 내신 반영이 10%인 대학, 내신 반영 10%인 대학도 꽤 있어요. 홍익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런 데들은 내신이 10%밖에 안 들어가요. 뭐 경기대, 뭐 단국대 이런 데들. 오케이? 그 11페이지 나오는 수능 최저 기준 보시면 거기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진령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이 6.5 넘어간다. 일단 내신이 무조건 안 들어가는 대학 써야 됩니다. 내신이 10% 들어가는 대학도 제가 보기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지금 역시 그 자료에 보면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는 대학들 위주로만 써줘야 됩니다. 근데 불행한 건 내신이 안 들어가는 대학들 상당 부분이 연세대부터 건대까지 윗대학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수능 최저가 좀 충족이 돼야 될 겁니다. 요게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건데, 연세대 건대까지 내신 안 들어갑니다. 중앙대가 지금 보시면 30% 내신 들어가 있는다고 돼 있는데 실제 안 들어가요. 실 반영 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중대 안 들어갑니다. 저희 청솔학원에서 중앙대 논술을 합격한 최저 내신 학생은 7.4등급이었고요. 경영학과였어요. 중앙대 통틀어서 중앙대 논술 합격자 최저 내신은 중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8.4등급이에요. 역시 그 친구도 경영학과입니다. 내신이 낮은 친구들은요, 모집 정원이 좀 큰 과가 유리합니다. 그 모집 정원이 큰 과가 주로 상경계입니다. 그래서 내신 좀 낮은 친구들은요, 불이익 좀 피하려고 상경계 지원 많이 시킵니다. 자, 내신이 이제 4.0 이하다, 3점대다 이런 친구들은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합니다.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들이 뭐 제가 써놨지만 동국대, 세종대, 인하대 같은 대학들이 역시 11페이지에 그 최저 기준 정리된 거에 내신 반영 비율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대학 보시면서 내신이 4.0 이하인 3.5다 논술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신이에요. 제가 보기엔 불필요하게 과도한 내신이에요. 논술에서는. 그런 친구들은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들이 조금 유리합니다. 자,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바로. 기본적으로는요, 6, 9월 모평 등급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가 충족되는 대학 중심으로 논술 지원을 고려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지원할 데가 많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6, 9월 평가원에서 수능 최저가 충족되지 않는 대학을 논술은 상향 지원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수능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9평도 올릴 거고 실제 수능도 올릴 거다라고 해서 현재 6평에서는 최저가 안 되지만 조금 상향 지원하고 싶다면 저는 최대 2개 추천합니다. 더 이상 하면 위험하니까. 오케이? 특히 N수생들은 최대 2개입니다. 고3 학생들은 여기 써놨습니다. 예외라고. 고3이나 특목고생은 예외 경우 존재한다고 했죠? 네, 많아요. 고3 학생들이나 특목고생들은 예외가 많습니다. 일단 특목고생은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너무 좋은 학교를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낮은 학교를 쓰잖아요. 설사 그게 붙었다 하더라도 다시 해요, 항상. 그래서 얘네들은 심리적 마지노선, 대학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높은 데 써.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차피 너 뭐 고3이면 재수할 거고 하는 거, 재수면 삼수할 거고 하는 거, 삼수면 사수할 거고 하는 거니까 그냥 쓰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인데, 제가 한영외고 학교 방과후 수업을 꽤 오래 했는데, 한영외고 학생 중에 한 여학생을 연세대 논술로 갔거든요. 되게 잘 갔어요, 진짜로. 대박 나서 갔더니 그 다음에 학원 다시 찾아왔어요. 연세대보다 높은 논술이 없어요. 근데 다시 찾아왔어. 너 왜 찾아왔어? 이제 수능 공부하려고요. 왜? 서울대 가려고요. 연대 한번 가니까. 이제 다 틀어가지고 수능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특목고생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고, 고3 학생들은 왜 그러냐면 그냥 파이팅이 넘쳐요. 나 여기 쓰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안 낮춥니다. 안 낮추려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며칠 전에 지금 6병 끝나고 나서 수업 듣는 친구들 한 번씩 계속 상담을 하는데, 3, 4일 전인가? 외부 수업에서 고3 학생 상담을 하는데, 제가 좀 펜이 없어서 쓰기가, 여기 하나.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 얼마 전 사례여가지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수능, 그러니까 6평 등급이 어떻게 나왔냐면 6, 6, 8, 5, 6 나왔어요. 이게 실제 등급이에요. 이번 6평 등급. 그래서 이제 불러서 적었거든요. 6 나올 줄 알았어요. 6. 근데 제가 당황한 건 여기 영어고 여기 수학이에요. 수학하는데 8 하길래 제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좀 수학이 요즘 시간이 없어. 집중을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나서 넌 다 집중을 못했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서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양대 밑으로는 쓰기 싫습니다. 이런 친구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그래도 그냥 그렇게 쓰라고 하면 저는 쓰라고 합니다. 고3이면. 단 조건은 너 내년에 나 다시 볼 가능성 99.9%야. 그거 각오하고 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N수생들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N수생들은 조금 현실적이어야 되니까 사형 지원하고 싶어도 저는 최대 2개 추천합니다. 자, 넘겨서 내신이 5.5 이하, 5.5보다 낮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2합 5를 맞춰주면 내신이 되게 모자르죠? 내신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2합 5만 맞춰주면 쓸 수 있는 대학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해요. 보시면 연세대, 고려대 4합8, 성균관대 3합6, 서강대 3합7, 한양대 3합7, 중앙대 3합6, 경희대 2합5, 건국대 2합5, 이화여대 2합5, 순명여대 2합5, 다 2합5야. 2합5. 내신이 나쁜데도 2합5만 맞춰주면은요, 어차피 논술은 좀 상향 지원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쓸 수 있는 대학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야, 2합5가 생명이야. 2합5 이상 올리려고 노력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오케이? 내신이 부족해도 2합5 이상을 맞추세요. 당연히 3합 6까지 맞추려고 노력하면 최고죠. 그런데 내신이 5.5 이하예요. 막 떨어지면 6점대, 7점대 나오는데 수능 최저가 2합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대학, 연세대. 또 영어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가톨릭대가 올해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안 보는 두 대학이 연세대랑 가톨릭대학교예요. 그래서 가톨릭대, 연세대 미래 지방대니까 안 쓸 겁니다. 저도 알아요. 한국의대 글로벌 용의는 지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캠하고 똑같은 대학. 근데 2합 6이에요. 최저가. 2합 6이고 항공대 2합 6입니다. 문과과 있어요. 경영학과 있습니다. 2합 6이고 고대 세종 지방대니까 또 많이 안 씁니다. 저 강북 청소에서 고대 세종 쓴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경기대학교 근데 최저 없는데 내신 10% 들어가요. 그러니까 7등급 때는 불가능합니다. 6등급 초반 정도까지. 단국대 내신 10% 들어가요. 역시 7등급 불가능합니다. 쓸 수 있는 건 6등급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그렇죠? 이런 라인을 쓸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저 여대도 못 써요. 저게 2합7 라인이잖아요. 2합7 라인이 여대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남학생들은 맨 낮은 대학이 항공대랑 한국외대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메리트입니까? 그 여학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최저가 안 된다면 이 3여대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적극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담할 때 여대는 안 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유리합니다. 자, 학종과 교과와 논술을 섞어 쓰는 전략이 있어요. 자,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할 텐데 6개월 모평 성적으로 요거 잘 이해하시면 쉬워요. 6개월 모평 성적으로 정시 지원했을 때 가능한 대학이 내신으로 학종이나 교과를 지원했을 때 가능한 대학보다 높다면, 즉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다면
내신 가지고 학종이나 교과서 쓸 때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높다면, 즉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다면 당연히 정시파입니다. 이거는 정시로 돌리는 거고 수시는 6논술이에요. 이건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꾸로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 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내신 성적으로 학종이나 교과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높다면 당연히 교과는 학종이 중심이어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교과나 학종을 쓸 수 있는 친구인데 문제는 막상 자기 내신 갖고 교과나 학종을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대학이 쫙 낮아져요. 예컨대 어떤 학생 내신이 2.9예요. 2.9라고 합시다. 그럼 2.9등급이면 학교에서 내신 좋은 편인 겁니다. 9등급 체계에서 2.9면 나쁜 게 아닌데 실제 교과나 학종을 쓰려고 하면 대학이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서울 안 돼. 특히 남학생들 의대가 없으니까 서울 안 돼.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애들 깜짝 놀랍니다. 가천대 쓰면 안 될까요? 쓸 수는 있는데 쉽지만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학종 교과와 논술을 섞었어요. 근데 이때 학종 교과를 논술과 섞어 쓰는 전략은 어떤 의미냐면 정시까지 절대 안 간다예요. 정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정시 성적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학종과 교과를 쓰는 건데, 섞어 쓰는 건데, 이때 학종과 교과는 반드시 붙을 만한 대학을 쓰셔야 돼요. 학종과 교과를 지나치게 상향하잖아요? 다 날라갑니다, 그냥. 그거는 내신 가지고 그냥 판가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날라가게 돼요. 논술은 상향 지원 전략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향하고 싶으면 논술로 그 대학 쓰는 거고요. 학종과 교과는 합격 가능권에 있는 대학을 최소 한두 개 이상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학종 교과와 논술을 섞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종 교과에서 붙을 가능성이 70% 이상 되는 대학을 한두 개 이상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 하나를 걸어놔야 돼요. 그게 정시 안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논술로 상향 지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논술은 10명 중에 2명 붙는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붙으면 물론 대박이지만 떨어질 가능성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학종과 교과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서 학종 교과도 상향해버리고 논술도 상향, 논술 어차피 상향이니까 이렇게 쓰면 정말 리스크 있는 입시 전략입니다. 예, 그걸 하지 말란 얘기 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쓴 겁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말이 좀 빨라서 좀 그렇지만 자, 제가 케이스 한두 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실제 이제 지원 전략을 한번 보세요. 논술은 한 8개월 정도 했던 친구예요. 3월부터 했으니까. 자, 일반고 학생이고 내신 2.9입니다. 6월 모평등급 평균 3.8 정도 나왔어요. 자, 이 친구는 정시가 메인이에요? 학종과 교과가 메인이에요? 학종 교과가 당연히 메인입니다. 그렇죠? 정시보다 내신이 훨씬 좋으니까 이건 학종 교과가 메인이에요. 그런데 학종 교과로 가려면 내신 2.9면 제가 아까 내신 2.5를 기준점으로 잡았죠. 2.5 정도면은 학종과 교과 어디 대학 라인 쓸 수 있다? 국숭세단 라인 쓸 수 있다. 그럼 2.9죠. 그럼 국숭세단 라인이 잘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면 그 밑에 대학들을 이제 추천받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내신보다 안 좋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네, 저는 무조건 지원합니다. 저는 논술 강사지만 학종교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종교과 3개. 학종교과 3개 정도 쓰고 국숭세단 요건 약간 상향이고 그보다 낮은 대학 중심으로 3개 쓰라고 하고 논술 3개 쓰라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실제는 학생이 학종교과가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랑 가천대 2개 썼어요. 숭실대는 좀 상향이고요. 가천대는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학종교과 2개 썼고 논술 4개 썼어요. 자, 문과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대학 다 성대 쓰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3합 6인데 최저 안 돼요 지금. 최저 안 되는데 상향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경희대 2하고 홍익대 2하고 숙명여대 2하고잖아요. 원래 이게 작년에 3합 8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근데 요 3개 대학은 다 최저가 돼요. 지금 목표 성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저 되는데 3개 썼고 안 되는 성균관대 하나 상향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지원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 딱 열었더니 학종 2개 다 불합격했어요. 가천대도 떨어졌어요.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생겨요. 생각보다 학종 교과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논술에는 2개 붙었어요. 당연히 성균관대는 최저 못 맞춰서 떨어졌고요. 최저된 3개 중에서 얘는 운 좋게 2개 붙었어요. 홍익대는 최초 합을 했고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예비 1번 받았어요. 예비 1번 합격이잖아요. 그죠? 네. 요런 케이스. 자, 어떤 케이스, 케이스 제가 5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이걸 다른 걸로 합시다.
요거 외고생입니다. 얘는 연대만 붙었고 이게 작년 학생들이에요. 자, 요거 볼게요. 좀 극단적이고 내신 7점. 제가 지금 인권보호 차원에서 7이라고 잡지 얘 7점 후반입니다.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6월 5평 성적 평균 4.5. 그러니까 내신 안 했어요. 내신 안 하고 자기는 정시 파이터였다고. 정시 파이터로 했는데 평균 4.5가 되는 근데 얘는 어디가 더 높아? 정시도 높죠? 그럼 일로 가야 돼요. 가는 게 맞아요. 그죠? 맞는데 무조건 정시 유지 6년설입니다. 근데 쓸 데가 없어요. 최저가 안 되고 얘 2합 7은 되죠? 근데 얘 남학생이에요. 쓸 데가 없어요. 그 3년제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2합 6이 마지노선이에요. 최저 있는 데서. 그게 외대 글로벌하고 아까 항공대라고 했죠. 근데 2합 6이 안 돼요. 그러면 최저 없는 데를 쓰려고 했더니 최저 없는 데 다 내신 들어가요. 올해는 가톨릭 대학교가 안 들어가는 걸로 빠졌는데 작년까지 가톨릭 대학 내신 다 들어갔어요. 그럼 얘처럼 7점대 후반은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쓸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보세요. 항공대 2합 6입니다. 야, 2합 6 맞추려고 노력해. 막 이제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쓴 거예요. 2합 6 맞추려고 노력해. 항공대. 경희대 체육학과가 희한하게 최저가 하나 3이에요. 체육학과, 그 경희대학교에서 체육학과와 스포츠의학학과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최저가 하나 3입니다. 그 두 개과만. 그래서 애한테 체육 좋아해? 아니요. 너 이제부터 좋아해야 돼. 그래서 경희대 체육학과 지원시킨 거고 외대 글로벌 작년까지 하나 3이었습니다. 올해는 2합 6으로 올린 거예요. 지령 선생님이 이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작년에 하나 3이었는데 올해 2합 6으로 올렸고요. 경기대 최저 없죠. 내신 작년에 20%입니다. 그럼 얘처럼 7점대 후반 내신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썼어요. 왜 썼을까요? 얘가 경기대 앞에 살아요. 광교 살아가지고 자기 학교, 자기 집 바로 앞이라고 쓰겠대요. 그리고 단국대도 왜 썼냐면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 쓴 거예요. 인하대도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뚜껑 딱 열었는데 작년 이게 모평이 영어 3인데 작년 영어 어땠어요? 작년 영어 지금 NC생도 다 알잖아요. 작년 영어 어땠어? 극강으로 나왔죠. 얘 어떻게 됐을까? 영어 5 나왔어요. 이거 날라갔어요. 오케이? 근데 탐구 한 과목이 3 떴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 3 맞춰가지고 외대 글로벌 붙었어요. 얘는 진짜 인생 효율적으로 산 거죠. 그렇죠? 남학생입니다. 원래 제가 케이스 한 5개 정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줬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전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대학을 쓸 건지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학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논술도 준비하고 수능 공부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도 뭐 더 있는데 시간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교무실을 좀 남아있다 갈 테니까 혹시 학생들이나 어머님 중에 질문 있으면 교무실로 오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